수업을 타면 되지. 굳이 이거 녹화까지 180 줄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 시스템에 영향 주는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 세 개가 지구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다고. 이 중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해. 나머지는 아주 미미해. 95% 이상을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담당하고 있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각 변동, 그 다음에 암석의 순환, 암석의 종류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하고, 조력 에너지는 썰물 밀물, 이런 조석 현상, 여기에 관련된 거야. 나머지 태양 복사 에너지 가지고 이건 풍화 침식, 그리고 암석 순환, 대부분의 암석 순환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요거는 암석 순환 일부만 들어간 거고, 이건 대부분의 암석 순환, 이렇게 풍화 침식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요게 태양 복사.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없는 순간 지구의 생명 시스템은 완전히 그다음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각 변동만 이야기를 하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지구학 2에 나오는 내용이 요거야. 지구학 1에도 나옵니다. 이게 판구조로는 화산 분출물은 마그마가 뚫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분출해버리면 용암이라 그래요. 그러면 화산 가스가 있는데 수증기가 제일 많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고요. 이산화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증기가 제일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 수증기로 돼 있다는, 맞지? 2번 봐봐, 답이. 네. 쇠설물은 화산 터졌을 때 나오는 이런 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가루, 먼지, 티끌, 돌멩이, 암석, 암괴 모두 다 마릅니다. 크기에 따라 구분합니다. 크기에 따라 구분해요. 화산진, 화산역, 화산탄, 화산암, 화산암괴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마그마에서 기체가 빠져나오고 남은 고온의 액체, 그게 용암. 그게 성분에 따라 특징이 다른데, 이거 대학교 입학고사에도 나오죠. 수능에도. 현무암질 용암, 유문암질 용암. 현무암질 용암은 이게 함수 광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물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광물들은 이렇게 SiO2 함량이 적어요. 온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왜 온도가 높냐면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거의 굉장히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뜨겁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온도는 높은데 SiO2가 적어서 점성이 적어요.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잘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은, 여기서 화산이 터지면 금방 흘러내려 가지고 화산의 경사가 완만해요. 그래서 점성이 적어서 쉽게 잘 안 굳어요. 온도도 높아서 쉽게 잘 안 굳기 때문에 막히지가 않아요. 여기 화산 분출구가. 그래서 벌컹벌컹 이렇게 솟아 나오는 형태예요. 분출도 조용하게 합니다. 요란하지가 않아요.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함수 광물 때문에 만들어진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대륙지각을 만나요. 대륙지각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가열돼서 녹아버려요. 이거는 2차 가열돼 가지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된 게 뭐냐면 유문암질 용암이에요. 요 유문암질 용암은 지각에 규산염이 많기 때문에 규산염이 많이 녹아 들어갔어요.
2차 가열돼서 요쪽보다 요쪽이 온도가 낮아요. 그런데 SiO2가 많아서 첨성도가 커요. 찐득찐득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작아요. 잘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화산 터지면 잘 안 흘러가서 계속 높게 쌓여요. 그래서 화산체가 경사가 급해요. 분출 영역은 여기 찐득찐득해서 구멍이 금방 막혀요. 그래서 응축된 힘이 갑자기 빵 하고 터져 나와요. 굉장히 요란하게 폭발합니다.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완만한 화산을 순상 화산이라고 합니다. 순할 순자를 붙여서. 급한 화산을 종상 화산입니다. 종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화산 활동이 미치는 영향, 피해는 나쁜 거 다 하면 되는데 화산재가 햇빛을 가립니다. 수능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기온을 일시적이나마 떨어뜨립니다. 치권에서 기권에 영향을 주는 형태죠. 그런데 우리 지구의 역사상에 수천 년 동안 계속 화산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지구 모든 지각에서.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화산재가 태양빛을 가린 적이 있어요. 기온이 그때는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져서 지구 전체가 아이스볼로 변했습니다. 대멸종이 일어났죠. 화산재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합니다. 경제적 피해도 가고요. 용암으로 인한 산불로 인명, 재산 피해, 화산가스로 인한 산성비. 왜? 여기 이산화황 기체가 있거든요. 쇠선물에 의한 산사태. 흙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찐득찐득한 흙탕물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화산은 높아서 여기 만년설이 있어요. 뻥 터지면 어떻게 되죠? 뜨겁잖아. 그럼 눈이 녹지. 그 다음 화산재와 진흙이랑 묻혀서 밑으로 쏠려 내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묻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폼페이에 유적이 그렇게 해서 보관된 겁니다. 대체, 제방, 수로. 이거는 화산재 썰물 내려가라고. 무기물이 풍부한 화산재 때문에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필리핀은 화산 많이 터지거든요. 화산 터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죽어요. 급하게 도망가거든요. 화산 다 터지면 다시 와서 또 돌아와서 농사 짓습니다. 왜? 진짜 농사 잘 됩니다. 유용한 광물이, 이게 다이아몬드가 화산 터져서 생기는 겁니다. 물론 지하 깊숙한 곳에서 변성돼서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변성된 화산 다이아몬드가 화산 폭발로 지표면에 뿌려지게 되고 그게 지층으로 쌓여 있다가 몇 번 깎여가면서 우리 인간 눈에 띄는 거예요. 관광자원, 화산 터진 거 관광자원입니다. 저 필리핀에 가면은 호수 안에 화산이 있어요.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요거 보러 가는 게 관광 코스입니다. 더 웃기는 건요, 여기다 호텔을 짓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예. 이거 완전 룰렛 게임도 아니고 죽는 거죠 다. 예, 자기가 숙박했을 때 터지느냐 아니면 자기가 숙박하고 갔을 때 터지느냐. 완전 룰렛 게임입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 진짜 별납니다. 뭐라고요? 는 관광자원 지열 발전, 이건 일본에서 하고 있죠. 뭐지 이거? 지구 내부에 축적되는 게 방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지진. 지진을 이렇게 설명하네.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 진원 위의 위쪽 표면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빵 터졌습니다.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가 진원이고요. 여기 수직으로 올라간 이 접선에 수직으로 올라가면 이 지점을 진앙이라 그래요. 이게 진원이고요. 지진파, P파, primary 첫 번째로 도착한다. S파, secondly 두 번째로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요,
바들바들 못 들기 때문에 졸라 빨라요. 이게 P파고요. S파는 졸라 바들바들 뜨기 때문에 느리게 가요. 너네 깡총깡총 뛰면서 100m 달리기 하는 거 빠르게 펄쩍펄쩍 뛰면서 100m 하는 거 빠르게. 이게 느려요. 이게 S파고요. 여기 P파요. 그러니까 secondly 두 번째로 도착한다. primary 첫 번째로 도착한다. 원래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이거 어? 허허. P파는 S파보다 관측소에 먼저 도달하며 P파 F에 도달한 시간 차이가 클수록 이걸 PSC라고 그럽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PSC. P파가 도착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S파가 도착하느냐면 진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봐. 이 새끼가 빨라서 5m/s로 뛴다고 해볼게. 1초 5m. 야이씨 우사인 볼트 뺨을 요리조리 때려버리네. 이건 우사인 볼트처럼 1m/s로 뛴다고 해볼게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리 차이가 얼마 안 나겠지. 근데 우사인 볼트가 계속 뛰가면은 나는 계속 차이가 벌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클수록 더 먼 곳에서부터 뛰어온 거야. 알겠냐? 이해를 하면 틀리지가 않는다고. 근데 우사인 볼트 어느 나라 사람이야? 자메이카? 맞아요. 자메이카면 아닌가? 중앙아메리카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나도 어느 나라 사람인데 몰라. 아프리카 사람 아니었니? 이게 흑인들은 다 아프리카 사람 같기도 해가지고. 편견입니까? 근데 흑인 중에 살이 많이 쪄 있으면 미국인이고 그잖아. 미국인이고 살이 많이 빠져 있으면 미국인이 아닌 지역의 흑인인 것 같고요. 맞는 것 같기도. 그런 거 같지 않나? 그런 거 같고. 아프리카 선생님 몸이 좋은 거. 아프리카 사람들은 몸이 좋죠. 이게 워낙 험난한 지역에 맨발로 뛰어다니는 사람이라. 근데 아메리카 그쪽도 산악 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자메이카는 난 모르겠어요. 산이 많은지 아닌지라. 지진의 세기, 이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세기를 규모라 그럽니다. 규모. 이거 잘 봐두세요. 규모는 이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든 미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는 어디에서 발생했냐 관계없이 규모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방출될 때 에너지니까요. 그러나 진도는 달라요. 이거 진동하는 정도의 줄임말이에요. 진동하는 정도의 줄임말이니까 이거는 멀리서 터진 거면은 나한테는 진동이 별로 안 오니까 진도가 적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터지면은 나한테는 많이 진동하니까 진도가 클 거예요. 반드시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멀수록 진도는 작고요. 이거는 멀든 가깝든 규모는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규모는 소수로 표현합니다. 4.0, 3.8 이런 식으로. 4.0이면 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도는 이게 어떻게 표현하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약간 떨림을 느꼈다. 인간이 느끼는 기준이에요. 평균적인 기준. 평균적인 인간이 느끼는 기준. 막 굉장히 예민한 사람 있지. 그런 사람 말고 평균적인 인간이 느끼는 뭐 찻잔이 떨린다는 걸 느꼈다. 식탁에 있는 그릇이 떨어졌다. 이게 기준. 이런 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방출하는 에너지가 그거라니까. 쓰나미가 발생. 국제 공식 명칭이 쓰나미입니다. 지진의 해일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고요. 왜 일본은 워낙 싫어하잖아. 일본은 싫어하면서 일본 만화를 봐요. 애니메이션은. 그죠? 일본은 싫어하면서 일본 차는 사죠. 일본은 싫어하면서 일본 샤프는 써요. 그잖아요. 네. 예.
근데 왜 이 낱말은 국제 표준 용어인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지진이 났기 때문에 수권에 영향 주는 거죠. 예. 정전 나고 누전에는 화재, 산사태, 지진 나도 산사태, 인명 재산 피해가 납니다. 고베라는 도시가 있어요. 고베. 일본에 고베라는 도시인데 지진이 났어요. 엄청난 진도 4.5인가 규모 4.5인가 어마어마하게 컸었어요. 그래서 거의 도시 자체가 파괴가 됐어요. 그 파괴 지진으로 죽은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도로가 다 파괴가 되면서 도시라고 하는 게 농촌이 아니잖아. 도시는 음식물을 자급자족을 할 수 없어서 농촌에서 음식이 안 들어오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소. 치료를 못 받아서 죽고요.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뭐였대 제목을 까먹었어. 근데 그 보고 싶었는데 이게 참 대책은 내진 설계 적용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 안전교육 시행. 근데 이거는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진 나면 대피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지진 나면 그 패닉 상태로 들어가는 형태밖에 안 돼요. 이게 지진이 짧은 시간대 흔들어 버리고 말거든요. 이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패닉이 돼서 이게 피해가 더 생겨요. 지진 예. 겪어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지진 나면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은 도망가는 훈련이 아니라 숨는 훈련을 합니다. 일단은 무너지는 거 도망가다가 머리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 숨는 훈련을 하고요. 희생자, 그러니까 돌아가는 팀 정해놔요. 다음에는 니고 이런 식으로. 얘 네가 많은 줄 아나? 다른 사람 다 숨는데 니는 안 숨어야 돼. 문을 열합니다. 일단 문 열로 뛰어갑니다. 맞다가 죽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고? 현관 찌그러지면요 문 못 엽니다. 그러면 안에서 갇혀 죽어요. 불나면 지진난 불나거든요.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요. 당번들이서 문 열어놔요. 걔는 문 열고 숨어야 돼요. 분명히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도 정해놓으세요. 제일 빠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지진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 뭐였니? 지진이었다 이거. 지하 자원 탐사할 때 지진파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은 밀도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석유가 묻힌지 안 묻힌지 지진파 가지고 찾아요. 요즘은 다른 걸로 찾지만 열을 감지를 하거든요. 지구 내부 구조 탐사가 지진파 때문에 알아낸 거죠. 변동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네 중학교 때 판 공부했지. 이게 다 판대기요. 판과 판 사이에 판의 경계거든요. 요 경계가 변동돼요. 여기서 화산 터져서 화산대, 여기서 지진 나서 지진대. 요 두 개가 합해진 게 변동대. 자, 띠 모양.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하죠. 중학교 때 한 거죠. 화산 활동과 지진은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중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이 지구상의 화산과 지진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Ring of Fire.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요 바로 바깥 부분이죠. 요 선생님 빗금처럼 요 바로 바깥 부분. 요걸 안산암 선이라 그래. 안산암 락 돌 안산암 선이라 그러는데
요 비컴 침투본에 세계 초강력 화산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지구과학 1을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와이가 있지. 하와이 화산 터지잖아. 아니 띠발 이건 뭘로 설명해? 이 판의 중앙인데 누가 욕한 거야? 네가 욕했지 좀 전에. 맞잖아. 왜 이거 거짓말하고 그래 사람이? 하와이 판의 중앙에서 화산 터지는 거는 판 구조론 가지고 설명 못해. 이건 판 구조론 가지고 설명을 못하고 펄룸 구조론으로 설명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세요. 지구학이 굉장히 어렵게 가르쳐준다 하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산대하고 지진대하고 거의 일치하죠. 파는 게. 이걸 해양판, 이런 걸 대륙판, 대륙을 끼고 있는 건 대륙판, 인도 호주 대륙판,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북아메리카판, 이거는 나즈카판. 이게 나즈카판이거든요. 나즈카판은 해양판이에요. 나즈카판은 해양판이에요. 판 구조론 왜? 그럼 판은 판때기인데 판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판, 이건 미국 항공사 이름이지. 항공사 이름이지. 판은 판때기요, 판때기. 영어는 플레이트예요. 플레이트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요 암석권 있죠. 요게 플레이트예요. 그러니까 멘틀의 윗부분도 판때기에 들어가요. 멘틀은 말랑말랑한 연약권과 단단한 암석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암석권이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체예요. 선생님 무슨 고체가 대류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약 같은 경우지 이게. 고체가 어떻게 대류가 일어나? 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어디 여기까지 파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 없어. 10km까지가 최고 기록이라는 걸 알고 있어. 몰라 그게 깼는지 안 깨진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게 10m 파고 들어갈 때마다 1도씩 올라가나? 그럴 거야 아마 이게. 진짜요? 예. 너 정확하게 근데 까먹었는데 이게 다시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키로는 몇 도예요? 모르겠어요. 졸라 올라갈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 그 냉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100m 팔 두고 들어갈 땐가 막 얕은 거래요. 1도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탄광 있잖아. 계속 이거 탄광 온도가 뭐 70도, 80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컨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사람 못 살아, 못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깊이로 날아가면 사람이 내려가기 곤란해요. 근데 10km까지 감각이 러시아 사람들이 팠어요. 하여튼 일단은 내 이런 이야기하면 또 하여튼 힘으로 하고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건 러시아 사람들. 이게 불곰들. 응. 상부 멘틀에 일부까지 포함한 두께 100km 평균적이야. 단단한 부분을 판때기라고 그래요. 이걸 판이라고 그래요. 해양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는데요. 해안 지각을 포함해서 그렇고요. 대륙 지각을 포함해서 그래요. 내가 함수, 야 이게 해양 지각은 물이 있으니까 함수 강물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한 현무암질 암석이 만들어진 게 해양판이야. 이거 화강암질 암석이 되는 게 대륙판이고. 해양판은 두께가 얇아요. 대륙판은 두께가 두꺼워요. 그런 게 대륙판은 졸라 두꺼운데 해양판은 졸라 얇아요. 해양판은 두께가 얇지만 밀도가 커요. 대륙판은 밀도가 작아요.
그 바로 밑에는 멘틀의 상층 부위이기는 하지만 영약권이 나타납니다. 연약권 고체지만은 부분 중력으로 영역에 대해서 대류가 일어나. 이 대류에 의해 판이 이동한다고 하는 거야. 이런 학설을 뭐라 그러냐면 멘틀 대류설이라 그래요. 홈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거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 한 사람의 과학자가 형성한 이론이 아니라 베게너부터 시작해서 베게너가 대륙 이론설을 주장해서 홈스 이런 사람들이 멘틀 대륙설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과학자들이 해양 지각의 구조를 파악하고 난 뒤에 해적 확장설까지 나오고 난 뒤에 뭐라고? 대륙 이동설 베게너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해요. 왜? 그래 대륙 이동했다 치자. 그러면 어떤 힘을 받아서 이동했니? 몰라. 그러다가 멘틀이 대류를 한대. 홈스 이런 과학자들이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대륙 이동한다. 판이 이동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해저 확장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저 확장설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아우러서 판구조론이 나온 거예요. 판구조론은 이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개의 판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판으로 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이동 속도가 모두 달라. 같아도 우연의 측이야. 그러니까 판 경계에서 여러 가지 충돌, 확장 이런 것들이 일어나.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난다는 지각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아직까지는 이 학설을 깰 수가 없어. 이 학설로 화성이 왜 그렇게 되고 다른 행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암석 행성들이 그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시급의 크고 작은 판. 판의 이동의 원동이 뭐라? 멘틀의 대류다. 이 멘틀의 대류, 즉 영약권의 대류. 이거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느냐? 지구, 내부,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 열 때문에 그래요. 핵은 아닙니다. 멘틀입니다. 왜? 핵에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없어요. 상당히 지금 이야기를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판은 1년에 10cm를 이동한다고? 이건 졸라 이동하는 거예요. 한 2cm, 3cm 이동해도 박수 쳐요. 2cm, 3cm만 이동해도 서로 다른 속력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내가 그랬지. 이동 속도가 모두 다르다 그랬지. 발산량, 보존량, 수렴량 경계로 자 발산량 경계는요. 해령 그 다음에 열곡대 오케이. 해령과 열곡대 그다음 보존량 경계는 변환단청 수렴량 경계는 호상열도 석곡산맥 해구 이런 것들이 발달합니다. 별안단청에서는요 화산 안 터집니다. 지진만 발생합니다.
해령 열고 때는 호상 열고 때 화산도 터지고요. 지진도 발생합니다. 단 대륙판하고 부딪히는 그런 상태에서 석곡산맥이 생기거든요. 이때는 함수 강물이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유문암질 마그마도 형성이 안 되고 안산암질 마그마도 형성이 안 돼서 이거 화산 안 터져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히말라야. 이거 화산 안 터져요. 지진만 나요. 호상 열도가 뭐야? 호 모양의 열도야. 일본 열도, 쿠로시오 열도. 요 일본 열도. 이 쿠로시오 열도. 알류산 열도. 미안합니다. 알류산 열도. 알류산 열도. 알류산이 이건가? 띠발 모르. 알류산 열도가 요건지 그래요. 그래. 이거 캄차카 반도인 내 캄차카 반도.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알고 있는 캄차카 반도. 이게 알류산 열도. 이런 게 다 호상 열도요. 판의 경계 있잖아. 판의 경계 있잖아. 판의 경계. 학생 프린트 있던데. 예. 그 페이지 넘기면 어? 대가리 박 터진다고. 이씨. 자, 빈출 자료 봐봐. 왜 그래? 왜 그래? 화산재, 용암, 지열발전, 가는 무기물이 풍부하여 토양을 비옥하기다. 맞지? 화산재에 유기물이 있을 리가 없을 거 아니야. 땅속 깊숙한 건 생물이 살고 있을 리가 없을 거고. 가는 항공기의 엔진이 고장을 일으켜, 그지? 환경으로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기 어디야? 핀란드인가? 거기 쪽인가? 한 10년 전에 그 터져가지고 그쪽으로 비행기가 못 날아다닌 적이 있어요. 이 엔진에 들어가면 떨어지거든. 그래서 나 그런 것 때문에 비행기 추락이 일어나면 다 죽잖아. 근데 그냥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딱 죽어주면 되는데 떨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야 이거? 한 번에 떨어지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비행사가 또 살리려고 또 끄집어 올리잖아. 안 떨어지면 되는데 또 떨어질 거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라. 그 공포감은 이런 말할 수 없고 그걸 계속 영화로 보고 다큐멘터리로 봤으니까 내가 비행기 공포증이 안 생기겠냐고. 그리고 나는 비행기를 원래 타는 걸 안 겁내했다고. 굉장히 즐거워했었거든. 실제로 비행기 타고 가면 한 번은 버들버들 떨려. 타본 사람 알아요. 너무 재밌더라고. 사람들은 겁내하는데 젊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이가 슬슬 들면서 한 20대 중반 후반쯤 돼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떨려도 너무 떨리는 거야. 내 눈앞에 있는 그 컵인가 뭔가 이게 자유낙하하면서 무중력 상태가 되면서 뜨더라고. 그러면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뒤에서는 창성가 소리가 들려요. 그거 경험해 본 사람은 그 공포감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 가족이 고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나는 땅에 붙어서 움직이자. 이렇게 된 거야. 배 타는 것도 무서워지고요. 그것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서워지더라고요. 배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행기 안 타려고 그래요. 그리고 비행기 얼마나 안전. 알아. 예, 누가 안전한 건 모릅니까? 누가 안전한 건 모릅니까? 안전하긴 한데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행기가 떴다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라앉는다 착륙할 때까지 손을 이렇게 꼭 쥐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요? 예. 이게 표면에 땀으로 다 젖어 있어요. 다 젖어 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행 못 가시겠어요? 왜 못 가요? 또
가족들이 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게. 한 번은 가족 여행 가자고 그래서 해외로 갔었는데 비행기도 타고 젠장 배까지 타네. 배를 잠깐 타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이거 한 시간 이상 타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쾌속성 비슷한, 요즘 여객선들은 좀 쾌속 여객선이잖아. 근데 진짜 여행은 선진국 쪽으로 가야 돼요. 후진국에 갔을 때 내가 배를 탔는데요. 그 구명조끼를 줘요. 일단 구명조끼가 나한테 맞는 것도 없지만 잘 동작 빠른 사람들이 왜 개수가 모자라니까요. 맞는 게 있더라도요 끈이 없어요. 끈 없는 우자라고가 물에 빠지면. 그래서 선진국 쪽으로 가세요. 선진국이 훨씬 더 안전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그래요. 참. 아 힘들어요. 가에서 다량으로 분출돼야 기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누가 제일 많다고? 요 화산 가스 중에 누가 제일 많아? 무슨 1시간짜리 기억력 소지자들인가? 수증기 물고기는 너보다 더 낫겠다. 이 물고기. 왜? 수증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SiO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것도 있지만 화산재, 화산진이 제일 그거고 그 다음 화산재 이런 것들이 기권에 영향을 준다고. 이것 때문에 무슨 비가 내리고? 그래 산성비. 이야. 가에 물이 섞여 지표를 따라 흐르면 화산유에 이거 화산유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기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치권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나는 농경지 건물 등을 되었고 그렇지 산불을 이렇게 인명피해를 오예. 나는 화산지대에서 태양이 아니지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즉 용암이 마그마가 가지고 있는 열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넘어갑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요. 풀어보시고 질문을 하시고 나는 잠시 쉬었다가 판경계의 지각 변동. 이것도 시험 범위죠. 네. 아니 도대체 진도도 학교에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26번까지. 이걸 아이고 내 진짜 말도 안 되는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입니다. 오. 쿠팡? 인지 수거에 갔네. 수거에 가는 게 아니라 수거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 판 경계와 지각 변동에서 판의 경계의 종류,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앞에서 설명했지. 판의 상대적인 뭐에 따라 구분한다? 뭐지? 이거 뭐야? 답 뭐야? 확인해봐 이거. 나도 모르겠다. 이동 방향. 아, 이건 서로 멀어지지. 이건 어긋나지. 이건 가까워지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야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고. 이거는 판의 생성, 판의 소멸 이런 거 없어. 멘틀 대류가 상승하니까 판이 생성되는데 해양 판때기가 생성이 되네. 이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니까 판이 수렴하는 곳이라서 소멸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나옵니다. 자, 발산형 경계, 요 보존형 경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산형 경계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요 중앙에서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생기게 되고 그럼 마그마가 계속 벌컹벌컹 올라와서 새로운 땅덩어리가 이쪽으로 만들어져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건 해령이 나타나고요. 바다 밑에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육지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단지 육지에서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이름이 해령이 아니라 열곡대예요. 대표적인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건 대서양 중앙해령. 자, 화산 터지고요. 화산 터지고 지진 발생합니다. 근데 어떤 지진이 하냐면 신발 지진은 안 되고 천발 지진이나 중발 지진까지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천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말해요. 보존형 경계의 대표적인 게 변환단층입니다. 상당히 긴 단층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산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연안 사이에 쫙 남북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제목이 산안드레아스입니다. 거기 누구야?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나? 저기 레슬링 선수하다가 프로 레슬링 선수하다가 미국에서 저기 영화 배우로 나선 게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이 주인공으로 나올 거예요. 천발 지진 발생하는데 화산은 절대로 안 터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서비평형 경계, 서비평. 이 서비평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고요, 해양판이. 여기도 해양판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대륙판과 대륙판 중에 대륙판 한 곳이 파고 들어가죠. 그 파고 들어가는 놈이 밀도가 큰 놈이에요. 파고 들어가는 놈이 밀도가 큰 놈이에요. 파고 들어가는 놈이 밀도가 큰 놈이에요. 그렇지 못한 거는 밀도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항상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할 때는 해양판이 파고 들어갑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나 대륙판과 대륙판 중에는 밀도가 큰 놈이 파고 들어가요. 함수강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돼서 화산이 터질 수 있어요. 함수강물을 가지고 있는 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화산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함수강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산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지진은 요 깊숙하게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마찰이 발생하는 부분, 요 부분은 뭐라 하냐, 베니오프 변동대 또는 베니오프 지진대라 그래요. 또는 지진을 가로쳐버리고 베니오프 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기를 따라서 마그마들이 생성되고 여기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해요. 진앙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고 밀도가 작은 쪽으로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밀도가 작은 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니오프라고 좀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천발 지진뿐만 아니라 신발 지진까지 생겨요. 얘는 신발 지진은 안 생깁니다. 신발 지진은 이 진동 에너지가 밖으로 전달되기 힘들지만은 중발이나 천발은 지표면까지 진동이 전달되기 쉬워서 대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거는 큰 지진들은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 어떤 지형들이 있냐? 해구, 움푹 파고 들어가는 게 해구, 바다 쪽에 있죠. 자, 해구, 그 다음에 호상열도 뿐만 아니라 석곡산맥도 생깁니다. 대륙판하고 해양판 중에 석곡산맥도 생기지만 호상열도도 생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둘 다 생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요것도 생기고 요것도 생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요것도 생기면서 요것도 생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호상열도만 생기는다기보다는 석곡산맥은 생기는데 호상열도는 없을 수 있어요. 여하튼 그렇고 해구 생깁니다. 바다 쪽은 안데스 산맥이에요. 일본 해구와 일본 열도, 히말라야 산맥, 지역은 뭐죠? 석곡산맥밖에 없습니다. 왜 호상열도가 안 생깁니까? 이거는 바다가 없으니까. 이런 거 가로치면 다 메꿔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구니까 수렴, 변환단청이니까 보존, 해령은 발산형 경계지. 열곡대도 발산형 경계고. 판의 경계. 산안드레스 단청이 여기 있네요. 이 산안드레스 단청입니다. 한 새끼는 이쪽으로 가고 한 새끼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판이 어긋나는 보존형 단계입니다. 나즈카판. 나즈카판이 이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 남아메리카판도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나즈카판이 해양판에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석곡산맥은 있지만은 호상열도가 여기 없습니다. 여기의 특징을 말해 드릴게요. 여기 호상열도죠. 전부 다 해구 나타납니다. 당연히 여기 해구 있습니다. 호상열도도 이렇게 해구 있죠. 요런 거 찍찍 꺼놓은 거 뭐죠? 이게 변환단청입니다. 변환단청. 변자만 적어 놓을게요. 이게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여기가 아프리카 동쪽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가 발산형 경계죠.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이요. 이쪽으로 퍼지고 있죠. 따라서 대서양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서양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A. 발산형 동아프리카 열곡대. B. 수렴형이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C.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을 하고 있죠. 일본 해구, 알류산 해구. 자, D는 뭐냐면은 태평양판과 아메리카판이 충돌하고 있죠. 수렴형 무슨 뭐야? 이거 섭입형이죠. 그러니까 섭입형. 해구가 생기는 쪽은 해구가 생기지 않는 거와 했을 때 똑같이 수렴형이긴 한데 하나는 충돌형이고 하나는 섭입형이라 그럽니다. 여기 해구들이 생기면은 충돌형이긴 한데 수렴형이긴 한데 섭입형이라고 이야기하죠. G는 이쪽입니다. 변환단청. 판의 경계는 이거는 보존형이라 그러죠. 보존형. H 해령이죠. 발상형입니다. 그다음 I가 어디니? 여기네. 이거 수렴형이네. 그런데 해양판과 대륙판이기 때문에 섭입형. 해구가 생겨나죠. 안데스 산맥. 화산 안 터집니다. 얘는. 저기 그게 없죠. 호상열도가 없죠. 호상열도가 없다는 건 수능에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J 대서양 중앙해령이고 요거는 발산형이죠. K도 발산형이네요. 아이슬란드 열곡대. 요게 아이슬란드가 여기 있고 여기 뭐니? 이 그린란드인가 그렇지 그지? 이건 그린란드고 아이슬란드인가 여기 있어요. 이 그린란드가 상당히 큰 섬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지키는 게 이게 스웨덴군인가 필리핀 땅인가 그런데 일개 소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섬을. 한 30명이 배치가 되면은 철수할 때 실종자가 막 생겨요. 뭐 주로 이제 북극곰한테 먹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극곰한테. 자, 이거 우리나라 주변입니다. 해구가 생기죠. 여기 해양판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 이것도 해양판이고 해양판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아 밀도가 여기가 제일 큽니다. 요 밀도가 중정도 되고요. 요 밀도가 상당히 작네요. 요거 시험 문제 납니다. 밀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해구에서 우리나라로 진원이 깊어집니다. 베니오프 지진대를 생각해 보세요. 베니오프 지진대 태평양편에서 유라시아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화산 활동은 해구 이쪽에서 일어나죠. 유라시아판 쪽에서 활발합니다. 일본은 호상열도가고요. 이거는
수렴형 경계인데 섭입형에 해당되죠. 해양판이 관여하게 되면 섭입형이라 그럽니다. 자, A는 발산량 경계이다. 맞죠? 이름이 해령입니다. B는 변환 단청입니다. 맞습니다. B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지요. C는 해구입니다. 해구. 가장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해구. 멘틀 상승부가 아니고 하강부죠. 틀렸습니다. C의 경계에는 화산 활동으로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판이 소멸해서 들어가고 있죠. A, B, C 경계 부분에서 A, B, C 경계 부분은 모두 지진이 나타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화산이 안 터지는 곳은 있어도요. D는 석곡산맥. 여기서는 석곡산맥이죠. 만일 섬으로 되어 있으면 호상열도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자, A는 대륙판입니다. 그런데 A는 요 서클 부분이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충돌형 경계죠. 수렴하는 충돌형 경계입니다. 맞습니다. B는 대륙판과 해양판 또는 해양판과 해양판 호상열도가 생성이 되죠. C는 이는 판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화산 활동을 활발한데 판 경계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C는 뭐니? 하와이야, 하와이. D는 산안드레스 단청. 이거는 신발 지진이 아니라 천발 지진 정도만 일어나죠. 틀렸습니다. 이는 대성한 중앙해령으로 대상적인 중앙해구로 얘도 신발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죠. 왜 마그마가 벌컹벌컹 나오니까. F는 뭐냐 하면은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충돌하는 해구가 나타나고 호상열도는 없으며 석곡산맥이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석곡산맥이 형성될 수 없다. 그렇게 틀렸습니다. 안데스 산맥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안데스 산맥이 여기잖아요. 여기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이거 로키 산맥 이렇게 지나가고 에팔레치아 산맥이 이렇게 또 지나가죠. 이 에팔레치아 산맥. 이런 산맥하고 우리 태백 산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길이 자체가. 태백 산맥 언덕이 언덕. 그 다음에 G는 지금 태평양편하고 나즈카판산의 해령이니까 발산량 경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존령 경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가만히 확대해서 보니까 요거를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는 보존령 경계가 맞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보존령 경계가 존재한다. 맞다고 해야 되나 이거?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여기 있는 이 정도 뭐야, 도전기출? 끝난 거야? 그럼 또 몇 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중지해 주세요.